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같이 네, 또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오는 유탐사 원자력 안전과 미래와 함께하는 원자력 엑스파일. 교수님,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놀랐습니다. 엊그제 설립한 것 같았는데 벌써 사실 10년이 그 됐어요. 10년이라고 한 게 예. 마치 그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처럼 어떤 그 10이라는 굉장히 큰 그 건널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너는 게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쭉 가야죠. 더욱이 후쿠시마 멈출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예, 특히 후쿠시마가 또 나타나가지고 올해는 참 시끄러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였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죠. 예.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그 국민 눈높이에서 늘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하다가 조금 경칠 일도 좀 많았죠. 그렇지만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것도 배웠고요. 정말 좋은 한 해였습니다. 예,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처음 시작할 때가 2013년 7월 9일입니다. 그때가 출범을 하면서 출범식을 이제 거치지는 않았고요. 그때 이제 7월 9일 날 대전에서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그 임의 단체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동안에 쭉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많이도 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많은 시민들이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뭐 하고 있냐, 뭘 하는 데냐, 원자력 엑스파일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원자력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 같아요. 자칭 그렇게 해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중요한 역할 외에 유일한 그런 역할, 정말 그 안전 지킴이 예. 그 역할을 한 유일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 처음 설립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원전 비리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이나 대안을 내놨지만 현장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전에 설립하기 전에 한빛 원전 원자로 해도 관통관 균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서 전문가들 와서 현장에서 검증을 했는데 그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영광분들하고 제가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7월달에 설립을 하자마자 또 우연하게 민간한 활동 검증단, 안전성 검증단. 그래서 한빛 1호기 민간 같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증단 활동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가장 큰 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뒤에 수소 제거 장치 민간 합동 대책위 전문가 토론회, 국회의원자담회, 대전시 원자력 안전성 검증단을 이제 추진을 하는 특강을 시행을 했고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한빛 검증단이. 네. 그때 이제 교수님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원자력 안전 방재 연구소. 예. 사실 그 전에 우리 이정윤 대표를 만났었고요. 경주학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익히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 열매를 맺었던 게 2015년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때 과기부 과천에 같이 갔었고 예. 힘들게 이제 합격을 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된 거는 본격적으로 만나 뵌 거는 사실 2월 달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5년 2월에 월성 1호기 부실 수명 연장 관련 특별 기자회견 할 때예요. 그때 서울대 호관관에서 열렸는데 교수님께서 활동 비용 그걸로 전액 이렇게 보존하시면서 특별한 활동으로 보시고 적극 서포트를 하셨습니다. 서울대 그때 호관관 정말 지원을 했었나요?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 굉장히 추웠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2월 달에 그 겨울이었었는데 그 화암 교수에 관해서 처음 출발점이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조금 처음 분위기라 낯설긴 했지만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그 인연이 시작된 거죠. 기자회견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사실은 기자회견하면은 그냥 막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하니까 또 하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사람들 앞에서 덜 부끄러워하게 됐죠. 그 전까지 부끄러워가지고 빨개졌었는데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됐고 그때부터 이렇게 맺었던 인연이 오늘날까지 왔고. 그래서 제가 사실 월성 1호기 부실 수명 연장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특히 교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 문제를 심각합니다라고 상의를 드렸죠. 예, 왜냐하면 원자력계의 핵심 중에 핵심에 깊숙하게 계신 분이 석인효 교수님이기 때문에 핵공학과 교수님으로서 원자력계를 리딩하시는 몇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빨리 또 캐치를 하시고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월성 1호기 이거 수명 연장 얼렁뚱땅 넘어가는구나.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월성 1호 수명 연장 부실 문제를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언론과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비리라고 하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전에도 있었는데 본격적이지는 못했죠. 예. 그냥 간헐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본전처럼 그렇게 경기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안전 경기라고 해야 되겠죠? 안전 게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교수님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수명 연장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그해 11월에는 주민안전연구단이라고 황일순 교수님이 하시는 그 연구단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영광군 주민들하고 같이 코업을 하는 걸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지역에서 또 각자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민간하고 학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민안전을 연구하는 연구단이 시작이 됐었는데 활동이 좀 부진하고 있는 상태에 제가 요청을 받고 주민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청을 받고 들어와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2015년 12월에 참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1회 원자력 안전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올해까지 올해 9차입니다. 9차 벌써. 그 다음에 2016년 안전방지연구소 창립 국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서울대에서 교수님이 주로 주도를 하셨고 그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피오른가 뭐 하는 분인데 MIT 교수 그분하고 같이 병료른가 뭐 료른가 뭐 하는 분 본지오르노. 그러니까 모를만 하죠. 예. 저 그대로 풀면은 좋은 하루란 뜻이에요. 그때 프랑스 말로 봉주. 프랑스 분이 맞죠? 아니요. 아니에요? 이태리 분이에요. 그 MIT 교수죠. 맞아요. 그분하고 그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교수님하고 영어로 처음 이제 국제 세미나 진행을 하면서 창립 행사 겸 이렇게 해서 했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제 학생 중 하나가 그쪽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초창기였거든요. 본조르노 교수가 시작을 한 게 그때 이제 많은 도움을 주었었죠. 그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작은 거긴 하지만 세계 최초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있을 때 발견을 했던 원자론의 냉각 현상, 스리마일 섬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다가 하부 용기가 뚫리지 않았을까, 계산상으로 뚫리게 돼 있는데 이제 규명한 논문이었죠. 거기 관련된 연구였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주제라서 이 교수가 와서 조금 배우고자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전부 건네주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전부 잊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학교는 아니지만 아리랑 TV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번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죠. 아, 그때는 몰랐는데 저분이 왜 우리 저 국제 세미나 하는데 왔지? 이런 생각만 했지. 뭐 때문에 왔는지 이제 알려주시네요. 아, 예. 그거 좀 자랑하실 만한데. 아,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름은 야코포, 그러니까 제이콥이죠. 야코포라는 친구인데 아주 젊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학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견 교수가 됐을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 교수로 와가지고 그 전에 아이다호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전으로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이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그 조이 램피라고 하는 저 또래 되는 그 여자 박사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쪽하고 합동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 야코포도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당시 어쨌든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그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런 행사까지 참석하게 된 거죠. 예. 아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선을 해주시니까 이게 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참 그때 행사가 참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한빛검증단이 2016년 12월에 물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한빛 원전의 실제적인 문제점 700건 이상을 한수원이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현장이 바뀌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안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 이듬해 2017년 2월에 원자력계에 큰 획을 그는 그런 사실이 일어납니다. 2017년 2월 7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안 됐는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소송을 들어가서 취소해라 하는 소송을 해서 원고 측이 승소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쭉 일어나면서 2019년에는 4월에 그 원자력 안전 협의회 활동이 시작되고 그 이전에 2018년 3월에는 민관 합동 조사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또 2단계로 이제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월성 원전이 누설된다 하는 사실을 2021년 1월 27일 시민 토론회에서 프레스센터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수님 약간 좀 사이드로 소강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 이 대표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원전 쪽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조금 같이 거두시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난 원전은 두고 전원으로 간다 해서 전원 생활을 잠시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핵과 함께. 네. 핵과 함께 전원 생활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하다가 안 되겠다. 결국은 후쿠시마가 다시 불러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그 공백이 있었던 2년을 가지고 또 저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하는 그 세력이 또 많이 있었죠. 뭐 워낙 그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목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십, 그러니까 안주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제 이야기를 하면은 술 맛이 나는가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주된 활동이 이제 월성 원전 누설과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올해는 아예 그냥 후쿠시마로 그냥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중간에 작년 10월에 비상디젤 발전기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수원과 원안이가 이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비상디젤 발전기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한 건이거든요. 그렇죠. 후쿠시마만 하더라도 그래도 바다 건너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인데 이거는 당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늘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설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마가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굉장히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죠? 우리 고정 나사, 앵커 볼트까지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줄 서 있어요. 그중에 어떤 게 먼저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하는 또는 무슨 활동을 하는 데냐 그거를 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은 5개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원전의 안전감시, 두 번째는 시민사회 연대해서 원자력 안전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나 특강, 국회의원들 상대로 한다든가 종교 단체, 그다음에 시민사회, 대학교, 중등학교 등 이런 여러 가지 특강 대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활동을 아무래도 원자력 안전 문제를 제대로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미디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탐사 원자력 엑스파일을 지금까지 3년 동안 교수님 조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 기고하고 유튜브 활동하는 거 올해는 특히 유난히 방송 활동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오죽하면 저까지 우리 이 대표에서 아이고, 무슨 싱글을 그렇게 말씀. 열심히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교수- 나오지 않으면 좀 심심할 정도로 그래서 많이 교수님께서 배웠습니다. 올해 뉴스공장 또 아, 나가셔가지고 다스페이더도 있었고 예.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는 총력전을 사실상 펼쳤고, 국회 입법 또는 정책에 관한 기술 지원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여기에 보면 한비 사목이 원자로 헤드가 있는데요. 이 원자로 헤드 관통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관통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CDM, 즉 제어봉이 들락날락하는 그 관통관인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용접된 부위가 깨진 게 나왔어요. 금이 갔어요. 균일에 간 거네요. 균열이 제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간 거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 참.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원자로가 금이 갔다며.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이러면서 이거 감사원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거 원자로 발전소 다 정지시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연간 군민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비대위까지 결성하고 이래가지고 원전 다 정지시켜라. 3호기 저거 안 된다. 4호기도 마찬가지고 다 정지시켜라. 그리고 100% 검사해가지고 크랙이 없다는 전제하에 뭐 이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관섭 당시 에너지자원 실장 그분이 내려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자로 헤드를 교체하겠다. 근데 주민들 요구대로 교체를 하는 3년이 걸리는데 제작하려면 그 사이에 발전소를 정지하는 것도 문제잖냐.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정비사를 데려와서 정비를 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세계 어디서 데려와도 좋다. 검증을 완벽하게 해서 그 정비 자체가 문제가 없다. 3년 동안 가동하는데 헤드 교체하는 동안 가동해도 문제 없다 그러면 그 가동을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서 그 여기 이제 외국 분 이분이 독일 TV 노드 분인데 그래서 현장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아래 사진은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저 가운데에는 아마 윤상식 장관인 것 같은데 이분들도 윤상식 장관까지 내려와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체를 해도 좋다는 주민들의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혹시 윤상식 장관이 내려와가지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해드리고 싶다. 뭔지 얘기를 해달라.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경로당 지어달라, 뭐 다리 놔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저 담 너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발전소 안에 저 담 너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비리 원전 비리 터지고 또 툭하면 정지되고 원자로가 금이 가고 그러니 안전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윤석 장관이 그거라면 얼마든 좋다. 전문가들도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저를 불러부른 거예요. 정말 잘 부르신 거네요.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검증단이 구성이 돼서 네. 지금 이제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종 발표하는 그 시간입니다. 최종 발표.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주한기 교수잖아요. 주한기 교수가 또 관심 갖고 와서 봤었습니다. 이분이 탈원전 반대 운동에 아주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저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활동 사진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요. 다 딱지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네.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유승희 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같이 발표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한필순 소장님. 네. 혹시 교수님 원자력 연구소 들어가실 때 이분이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시절인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그때는 저를 딱히 뽑아주시는 분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제 발로 들어오셔서 제 네. 발로 나가신. 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예.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1986년 7년 요때인데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수로 원자로 설계 국산화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물론 교수님은 이미 습득해서 들어오셨지만 그때는 아직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있던 시절이네요. 만약 86년이라고 하면 예,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이분들을 내보냈고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소장, 단장급으로 나중에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굉장히 오래 되셨죠.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이창건 박사님. 장관 박사님.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다들 이렇게 왕성하게 뒤에서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임창생 소장님은 이제 원자력 연구 소장까지 역임하시고 작고 하셨죠 지금. 네. 그 뒤에 이제 이병영 박사님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도 최근에 했고 이런 분들 중에 뒤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원자력 안전과밀의 멤버가 계십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원자력 안전과밀의 멤버들이 우리 교수님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생각보다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원자력계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실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월성 1호기 부실 수명 연장 때 그러네요. 이때 이제 네. 교수님이 또 키롤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한참 잊고 있었는데 2015년 제가 맞겠죠. 2월 달. 본인이겠죠. 네. 예, 2015년 2월 달 얘기입니다. 이때가 그러네요. 예, 참 이때 뭣도 모르고 양이원영 당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하라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기자회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 있다라고 했지만 2월 27일 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걸 통과를 시킵니다. 그때 김익중 교수님하고 김혜정 위원 두 사람은 투표에 의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기억합니다. 예, 네. 예,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거 통과가 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명 연장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 이때가 아마 프레스센터인데 제일 위층에 참 대단한 분들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민들한테 무효 소송을 하는 대리인단이 이제 구성이 됐고 시민들이 2,000명이 넘게 여기에 원고자가 됩니다. 네, 네. 이분들 지금 원고하고 변호사님들 같이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활동 단체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소송을 했고 결국은 승소합니다. 승소하게 돼요. 2년 뒤에. 그때 교수님 같이 갔잖아요. 간나우토 총리가 국회에 와가지고 네. 할 때 저랑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교수님 먼저 가시고 아, 그러셨구나. 저는 네. 어영부영하다가 간나우토 총리하고 사진 한번 같이 저 찍었어요. 좀 남아 있을 거 그러는데요. 아, 교수님 바쁘셔가지고 먼저 가시고. 바쁠 일도 없을 텐데. 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분들 몇 분 이렇게 한번 모여서 얘기를 좀 진행하는 가끔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네. 오리코기 건설 승인됐을 때 그것도 또 취소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할 때 중대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때 쟁쟁하신 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네. 네. 이경수 도지사 분이죠. 네. 그 뭐 국회의원들은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 누가 누군지 모르면서 하여간 뭐 국회의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당시에 이경수 도지사께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한참 명함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오리코기 건설 승인 취소는 못했습니다. 그냥 가게 됐고 물론 국민적인 합의 절차를 비슷한 동의 절차를 거쳤죠. 그때 동의 절차가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합의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결국은 투표 대리인단을 주민들 대표자들을 또 모으고 시민들 또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발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결국은 통과가 됐죠. 이건 시민단체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는 여기 최열 이사장께서 하시니까 민주시민 인사들, 유력 인사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을 좀 했고 이거는 한반도 안전성 검증단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단이 또 출범하는 그런 상황이고 1, 2, 3, 4분과가 있는데 1, 2, 3, 4분과가 있는데 저희는 4분과입니다. 그래서 4분과에서 제도 개선 쪽으로 같이 코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황실에 모여가지고 착수 회의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진행을 했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결과는 바로 국민들한테 보고가 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 2016년 이때 이제 안전실태 현장부터 듣는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 2014년에 요건 처음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올려놨거든요. 이때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TV 노드 분들하고 그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김에 너희들 안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같이 한번 토론하자를 국회에서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비상 디젤 발전기 문제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원안 위원 9명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거 문제점 있다 내용 증빙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답장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내용도 없고 그 이제 발전소 현장의 안전성 검증단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이제 9명한테 다 보내는 레터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박사가 이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뭐냐면 한빛 원전 4호기 여기에 증기 발생기에 망치가 나오네요. 망치. 그래서 이것도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걸 JTBC가 결국은 밝혀냈습니다.
JTBC가. 어제 한빛 4호기에서 망치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기 발생기 안에 실제로 11cm 크기의 금속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 금속 물질은 20년 전 제작 당시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지, 그동안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던 건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전남 영광에 나가 있는 박진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한빛 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모양과 크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발견된 이물질은 총 4개입니다. 이 중 길이 40mm, 20mm의 물질은 제거했지만 나머지 2개는 제거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JTBC가 어제 보도한 길이 10.5mm 금속 조각 이외에 길이 11cm의 망치 형태 금속 물질도 포함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 망치 형태의 대형 이물질 유입 과정에 대해 증기 발생기를 제작할 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1996년 가동 이후 20년 넘게 증기 발생기 안에 들어가 있던 셈입니다. 방송에서 예단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있을 네. 것이다. 현장에 기자를 파견했는데 이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한 2, 3일 뒤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증거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이제 8시 뉴스에 아예 발견되었다라고 그냥 발표를 하니까 한수원이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시인을 하게 되는 그런 예단 보도 기법이 동원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항상 무사한 일주의, 그냥 버티는 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환자의 뱃속에 가위가 들어갔다는 건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죠. 얼마만큼 안전 문화가 해이됐으면 그리고 감독 2눈, 4눈은 아니더라도 독일 만큼요. 빠져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물론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사업자가 숨기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불행한 경우죠. 그리고 아니라고 하다가 이런 예단 보도로 해서 나타났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과연 이게 하나만 그랬을까?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이런 서머 슬리브라고 하는 단열 깡통 있잖아요. 그런 게 통째로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머 슬리브. 서머 슬리브라고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 부실 공사를 한 다음에 확인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기 검사 기간 중에 아주 정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되는데 설마 그걸 네가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봉합하는 거죠. 봉합하고 잘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결국 그렇다 하다가는 어딘가는 사단이 나죠. 그런데 이제 심리를 못 가서 그렇죠. 발병이 난 겁니다. 맞죠. 조금 있다가 출력급증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죠. 이 출력 한빛 1호기에서 갑자기 출력이 25%까지 갑자기 튄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한병섭 박사하고 박종원 박사가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쪽 분야의 운전, 그다음에 안전 해석 쪽에 정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면 사실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출력 운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재호봉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한빛원전 본부 건물 정문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그런 모습인데 교수님도 이거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죠.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좀 일이 있어가 일찍 간 모양입니다. 아니요. 현장에 들어가 계시니까 현장에 들어가시니까 휴대폰 딱지를 딱 붙이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원인 규명 작업을 들어가셔서 여러 교수님들과 한 팀이 돼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셨었죠. 그때 소감이 좀 어떠세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좀
뭔가 좀 좀 해결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죠.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그 운전원이 미숙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몰고 갔죠. 예.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유해 원전 수출을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 많이 필요하니까 한수원 인력의 그한 5분의 1 수준, 20% 정도 되는 인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도 경험 인력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도 돈 좀 대고 뭐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똑같이 일할 거면 돈 좀 버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좀 네. 실력 좀 있고 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원 중에서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결국은 경험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미숙한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원전 수출이요, 그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한 수출을 했던 거죠. 그 인력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그러니까 일종의 딸꾹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딸꾹질이 정말 큰 일로 연결될 뻔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보호하사 그 정도에서 머물렀던 게 다행이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클 수 있었다는 게 늘 걱정이죠. 예. 그래서 이 출력 급증 사건에 대해서 체르노빌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면서 출력 급증의 중요성, 위험성, 또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강하게 질책을 했죠. 그러면서 언론에, 방송에, 기자회견에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많이 좀 고쳤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얼마나 고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기 전에는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 운이 계속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이 그 정말 몇 달, 몇 년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다시 그 마음가짐, 몸가짐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사한 일주의, 그 타성에 젖어가는 건데 지금 그런 시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리를 못 가서 또 발병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구멍이 경남 용기가 167cm 두께의 콘크리트 건물 중에 157cm의 공극이 발견됐어요. 네. 이거는 그 전에 경락 건물 내측에 스테인리스 스틸, 카본 스틸이죠. 라이너 탄소광이요. 플레이트라고 네. 있는데 이 라이너 플레이트 철판을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안쪽이 부시 시공이 있는지 공극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몰랐던 수 없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덮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부실 시공이죠. 알고도요. 알고도. 네. 근데 저 정도 공간이면은 저같이 작은 사람이면 웅크리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해왔다고 하는 게 그것도 참 하느님이 보호하사죠. 저기 만약에 과업 사고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거기를 뚫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자회견하고 뭐 아슬아슬하죠. 난리를 냈었는데 결국은 이 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원래 경락 건물 철판에 부식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부식 문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뒤에 공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드려보면 아니까.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몇 군데 잘라보자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엄청난 거죠. 예, 참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서 더더욱이 안전 문제를 손을 놓게 됩니다. 거의 뭐 신경을 안 써요. 수출 열심히 하자. 또 계속 짓자. 뭐 이런 쪽이니까 참 안타깝죠. 고등학생들이 또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래도 좋은 학생들은 졸지만 그래도 다들 호기심 있게 좀 봐줬고 시민사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종교단체고 여기도 신부님들하고 대전에서 원자력 네. 연구원하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설명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들이 저보고 좀 와서 같이 얘기를 듣고
저분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얘기 좀 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든 달래서 시민사회에 어떤 그 욕구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전만 하더라도 먼저 안전띠도 하고 나머지 비상 정지 계통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가면서 보자. 뭐 조금 잔 사고 나면 갓길에 머물면 되겠지. 근데 그 갓길에 머무는 게 얼만큼 위험한지를 알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지능이라는 어떤 그 또는 수출이란 그 저기에 밀려가는 건데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고 아마 그 저기 수입하는 나라에서도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그 경쟁 상대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례를 남길 때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지금 정말 숨고르게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특별한 또 어기구 의원께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당진 화력발전소를 이제 가동을 중단시키고 거기다가 SMR 짓자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 가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SMR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네. 그런 시간이 작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그때 같이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그때까지도 그 좀 전원에 묻혀 전원에 있어서 묻혀 계셨던. 네 논밭 갈지는 않았지만 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잠적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작년 얘기인데요. 이게 폴란드 원전하고 MOU 맺었다. 이제 원전 수출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사기인데. 예? 그래서 사기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뻥튀고 나간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사기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사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쇼잉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려된다. 왜? 네. 주가가 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한 사람들 완전 손해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스케일까지 온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저 최영민 감독하고 야 이거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예? 이거 좀 불을 꺼야 된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소송에 걸려버렸어요. 소송. 그러네요. 예. 바로 소송 걸어버렸어요. 웨스팅하우스한테. 네. 지금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직까지는 풀릴 기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완전히 그 빨래줄처럼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그럴 때는 뭔가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잘못된 생각 우리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마저 저 자체 개발해서 100% 자체 기술이다. 이런 것들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공학기술 너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국권, 그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기술만 갖고도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 C를 흡수하면서 또 저기 캐나다에 팔리면서 이제 정신 차리다 보니 이거는 그 부분만 하면은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승수할 수 있는 그런 소명자를 다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C가 팔려버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바뀐 겁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전에 그 심판대로 했을 때 우리 다 저기 판정 받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저기를 하면은 당연히 아마추어만 피박살 나는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계속 한수원은 버티고 있지만 뭐 얼마 안 가서 또 저기 자백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 이제 8월, 10월 요때 이제 이걸 했는데 우리가 참 꽤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예, 바른 소리를 낸 거죠. 예. 아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괜찮다고 했거든요. 모든 그때. 언론이 다 동원돼 가지고 네. 그냥 빰빠라.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뉴스캐리 그 SMR 지금 그 중소형로 소형로 있죠. 모듈 원전 똑같은 선상에 있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또그 화면 또 보여주시면 근데 반면 교사하지 않은 거죠. 그 뉴스케일 뭐 이거 지금 캔슬돼 가지고 네. 뉴스케일 캔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냥 꼰대박질 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거기 중요한 사람들은 다 먹고 튄 거죠. 그 다음에 애꿎은 거는 개미들이죠. 그 SMR이 뭐 미래 원자력 산업을 끌어갈 하나의 중요한 그 저기 하나의 뭐랄까요? 그 저 산업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이런 거예요. 현실은 이거 거기에는 큰 전제 조건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필요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서 거기다가 충분 조건까지 충족이 된 다음에 할 이야기를 미리 그렇게 해버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아는 사람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또 고스란히 그 우리 대기업 총수 결국은 우리 국가 세금으로 또 충당되지도 않을까요? 공적자금.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떤 자금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게 미국에서는 그 전에 그 핵 규제 위원장 그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그 위원장이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학회에서 그렇다고 하더라. 투자자들이 그러면 왜 할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올린 다음에 빠져나와 버리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IPO라고 하는 그 주식 상장하고 그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죠?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원자력 네. 조심하세요. 네. 주식 투자하는 거 특히 굉장히 조심하세요. 우리는 일관되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해왔고요. 지금 또 대전에 사용 해결료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반 히펠 교수 이분이 이제 그 프린스턴대 유명하신 분이죠. 네. 반 히펠 교수고 이분이 이제 한국 와가지고 세미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이로 프로세싱의 문제점 그걸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97년부터 지금까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해가지고 한 1조 가까이 쓴 것 같아요. 1조 가까이. 왜냐하면 저 고속로까지 하니까. 그렇죠. 연결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최소한의 그 저기 현물 투자는 있었단 말이죠. 현금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걸 모두 합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합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교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해결료를 깰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우리게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우리 해결료 사용 연료 수단은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손댄단 말이죠. 근데 그건 미국을 처음부터 알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의 원자력 연구원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올 수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민 세금을 그렇게 되지도 않은 사업에 집어넣어야 될까? 그건 저는 윤리 면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정말 좋은 저기 소재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직업을 바꿔야 되겠고요. 그렇죠? 몇 사람 또는 몇 천 명일 수도 있죠. 그 저기 생계 또는 정년 퇴임을 위해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 이거는 멈춰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이 멈춰야 돼요. 예. 뭐 국제 세미나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재난 대응 문제 가지고 소방 국제 정책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충주에서. 그때 이제 한번 가가지고 원전 중대 사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가서 좀 얘기를 해줬고요. 여기는 라시드 교수 그 방글라데시 네네.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저기 지난번 그런데 그 코비드 19 우리말은 코로나라고 하죠. 그때 그 저기 작고 하셨죠. 아, 거기 그래요? 걸려가지고 저분요? 예, 맞아요. 어유. 저기 그때 사실은 방글라데시에 제가 다른 목표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원자력 발전소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 그리고 안전성 그래서 이제 그때 안전기술원의 그 오는 부분도 이제 연결해 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러시아로 갔죠. 근데 그때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인연이 러시아 있으시구나. 그렇죠. 러시아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실 거라면 이게 좋습니다. 저랑 그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그리고 굉장히 좀 종교적이기도 하고 그쪽은 또 저기 안타깝네요. 뭐 좀, 네.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그때 세상을 떴죠. 저분이 그 사실 왔다가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가 아무런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원자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네. 뭐 연구용 원자로 하나 제대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턴키로 지금 러시아에서 BBER 1200메가와트 들어왔잖아요. 네, 그것도 두 기나.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턴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돈을 내느냐? 방글라데시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가 국가의 기초 인프라를 판매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예. 근데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큼이나 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파키스탄, 인도 옆에 주변에 예. 국가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라시드 교수하고 그냥 사석이지만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때 했거든. 왜 원자력이냐? 내가 보기에는 다른 신재생 그리고 굉장히 태양광 아주 적합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왜 원자력이냐? 했더니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그래서 원자력을 그렇다면은 뭐 원전을 지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공통점 중에 하나죠. 사실. 흑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절대 평화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그 방글라데시는 아시다시피 그 아래에서 정말 그 힘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그 기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라시드 교수한테 그 답을 얻었던 거죠.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물론 이제 원자력 때문에 가긴 했지만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결국은 저걸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네. 건설 비용의 90%를 러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네. 러시아 스탠다드가 들어와서 러시아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건설을 해주고 러시아 규제가 와서 규제를 해줘요. 맞아요. 자, 하나로 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편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90%의 자본을 러시아가 조달을 하니까 이거는 속국이 되는 거고 방글라데시가 혹시 마음을 품고 이걸 통해서 무슨 핵 뭐 관련된 뭘 하겠다. 절대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축함이 와요. 그렇겠죠. 핵 잠수함이 오고 러시아 핵 잠수함이 오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핵발전소 2기 짓고 방글라데시는 러시아의 속국에 가까운 위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걸 굉장히 갈구했고요. 그렇죠. 러시아는 그걸 통해서 방글라데시를 하나의 속국에 준한 국가, 하나의 영처럼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 핵 주권은 가지고 있는 나라만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인도양에까지 그 이제 영역을 미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징검다리 역할을 방글라데시가 예.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큰
조각들이 맞춰지는 거죠. 왜 그 나라가 이런 걸 선택을 했을 건지 하는 게. 우리나라도 만일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현 정권이거든요. 네, 이거는 속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완전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면 가질수록. 독일이 바보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핵 그냥 없어도 우리는 산다. 거기는 핵무기도 없어요. 그 대신에 나토가 와서 거기다가 저 전략 핵무기를 공유, 핵 공유 방식이죠. 방식으로 해놨죠. 네, 어쨌든 그런 것을 뭐 설치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뭐 이런 개념이고, 그로 인해서 전략 전술상으로 독일은 미국에 빚진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동바동 일본처럼 핵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오염수 갖다 버리고 로카시오무라 또 가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거죠. 맞아요. 미국에 빚 안 지고. 그래서 독일이 국방장관도 그렇고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연합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고, G7 미팅에서 일본이 미국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핵 오염수를 버린다, 후쿠시마 오염수 버린다 그랬을 때 그를 지지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독일이 반대를 해서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영국, 프랑스는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요. 예. 자국에 예. 뭐 저기 그렇잖아요. 라하그 또는 셀라필드 여러 가지 이렇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는데 독일은 명분이 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게 그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게 그나마 우리에게는 위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핵 주권을 확보하는 길은 핵을 버리는 것이 핵 주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네. 버림으로써 얻는다는 역설적으로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카스피가 설치가 되죠. 2016년 때 이제 그 저분 요 분이 이제 그 비오르노 뭐 하시는 야코브 야코브 본지오르노. 본주 MIT 원자핵공학과 교수네요. 네, 신용원자로 연구소장이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저희들이 창립 이사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한참 잊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선언문도 있는데요.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썼는데 2개를 썼죠. 그래서 다양스럽게 올해 환경책에 들어가고 엑스파일도 좀 그래도 좀 뭐 잘 나간 건 아니고 그냥 많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판매된 것 같고, 나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질 예정입니다. 타 시민단체와 연계 활동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린피스라든가 생명, 탈핵, 실크로드, 여기는 무조건 탈핵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탈핵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탈핵을 주장하면 탈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탈핵 법률가 모임 쪽하고 같이 월성원자 안전성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 청구 셀프기가 처리 규탄, 네. 그다음 환경재단 창립 7주년에 같이 회의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월성 원전에 방사능 누출되니까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석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레이저로 쐈어요. 방사능이 새고 있다 월성 원전에서. 그린피스가 저런 걸 잘해요. 네. 그럼 저렇게 하면요, 한선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는 이제 뭐 보고서 나온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그 방사능 새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은 없지만, 이거는 프랑스에서 안전주의 개통배관에서 이쪽에서 크랙이 나왔어요. 엘보우 쪽에서. 네.
크랙이 나왔는데 발전소를 뭐 10개, 20개 한꺼번에 정지시키고 다 조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기관이 안전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만 하더라도 이제 일단 그리고 거기는 표준화를 맨 먼저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건설된 원자로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래요. 그 프라마톰 께 있고 웨스팅하우스에 꽤 있고 또 저기 CE께 있고 우리 자립형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하지 않죠. 딱 그 하나, 그마저도 숨기거나 줄이거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프랑스는 역시 우리보다는 훨씬 안전성 면에서 선진 문화를 보이고 있다는 걸 사실 배워야 되겠죠. 원전을 가동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이죠. 그리고 거기는 더욱이 그 발전량으로 볼 때 거의 4분의 3, 요즘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절반을 훨씬 뛰어넘잖아요. 가까이. 그런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선진화가 돼 있다. 일본보다도 훨씬.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일본보다도 더 뒤떨어져 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달 넘게 조사해왔습니다. 저희가 1차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20년 넘게 누출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민간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원인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벽에는 방수를 위해 에폭시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진 에폭시를 쓴 탓에 이음부에서도 샜습니다. 1997년 균열이 생겨 보수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장수가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차수막이 바닥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2012년엔 집안을 보강하기 위해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때 차수막까지 뚫어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흙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음부에서 새어나온 게 아니라 다른 균열을 통해 공기로 확산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또 원전 부지 밖으로도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 쓴 핵연료를 모아두는 저장조가 문제였습니다.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에 방수를 위한 에폭시를 바를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월성 2, 3, 4호기의 저장조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자고 했지만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월성 1호기와 똑같은 형태의 캐나다 포인트 루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10년쯤 수명 연장에 3조 원이 투입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에폭시가 벗겨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문제는 월성 2, 3, 4호기도 에폭시로 마무리돼 있다는 겁니다. 당시 캐나다와 공동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캐나다 팀장하고 저장조에 이제 그 에폭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너무 취약하다. 그렇다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방수막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계약한 게 그 스코프에서 빠져 있다.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빠졌다. 에폭시 라이너 그걸로 한 거를 그거는 세니까 그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를 1, 2, 3, 4 다 해도 한 1,000억이면 될 것 같아요. 뒤집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그러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순 R&D 예산이 5,000억입니다. 조족지혈이에요, 완전히. 저 비용을 투입 안 하려고 참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은 사기업이니까 민영기업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한수원은 구경이죠. 준 국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돈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민영기업도 아닌데다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아까 정말
일본보다도 못한 그런 안전 분야에 지금 저기 젖어 있다. 이러다가는 정말 사고 나거든요. 우리 다음 차례는 한국 아니면 중국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뭐 설마 중국이 먼저 나겠지 정도.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해야 될 일이 큰 거죠. 누군가는 바로 잡아주고 경정을 올리고 우리 국민께서 또 느슨해지실 때 저 계속 그 이해단을 해 드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없어요 지금은 다른 전문가 기관이. 활동으로서 진짜 안전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촉구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나온 것처럼 이제 2014년 그때부터 원자력 안전상을 시상을 네. 했는데 이때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해가 9년 차입니다 벌써.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못 받았네요. 아유 시상을 하셔야죠. 그런가요? 수상이 아니고. 아, 그래서 1회부터 주로 그러게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낯익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낯익은 분들이. 저 박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3연속 수상을 받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이원영 의원도 여기 계시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조현철 신부님인데 탈핵신문 그쪽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네. 네. 기사를 잘 써요 요즘. 그래서 탈핵신문 여러분 시간 되시면 좀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정기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좀 지금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현직 전직 계신 분들 유승희 의원도 3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승희 의원님하고 박지호 의원님하고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실 삼관왕이 두 분 계신 거네요. 두분 계세요. 네. 예. 진짜 굉장히 열심히 네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걸 전달을 한 거고 저희들이 뭐 시상을 자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로서 안전 활동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문가로서 이런 그 어떤 의미에서 좀 열심히 좀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시민사회도 원자력 좋게 분야에서는 받아들이고 가장 의미 있는 예. 그런 상이죠. 예. 앞으로 교수님께서도 네. 많이 빛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을 수는 없겠죠. 주셔야지. 드려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평상시에 상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못 받은 것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많아요. 상. 농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환경 영향 평가가 수명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민 공청회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 네. 한병섭 박사께서 아주 열심히 하죠. 고리 지역에 특히 이제 환경운동연합하고 지역 시민사회랑 같이 코어를 해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아주 날카롭게 제기를 했고 아마 중대사고를 반영한 환경영향 평가가 법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영광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고 있고 이거는 후쿠시마 작년에 다녀온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지역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차를 갖고 왔어요. 자기 차를 갖고 왔는데 뒷자리에 앉으시니까 이런 바로 올려놓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 오염돼 있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 올려놓고 나중에 정기적으로 이거를 씻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블랙 피라미드 오염토 그거를 쌓아놓는 그런 거고 구마모토 선생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명예교수인데 전국에 환경공학도 하고 법학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후쿠시마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가 이주민들 보호 대책 이런 것들 소송 거는 거 그걸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 두 분은 이제 한국 교민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그 김익준 교수랑 같이 일행이 방문했을 때
환영을 좀 해줬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후타바에 있는 전시관입니다. 발전소에서 4km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했고 요거는 시마 그 의회 의원이 그 알려줘서 알았는데 그 10월달에 가보니까 와 그 감이거든요. 감나무에 감이 달렸는데 이게 둥그런 감이 아니고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네. 완전히 이상한 상태고 이분은 공동진료소 운영하시는 분인데 김익준 교수랑 참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초빙도 하고 백혈병 환자라든가 네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방사선 후유증 그 네. 문제를 조사를 쭉 해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발표를 하고 꽤 유용한 데이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가지고 꼭 방문해보자 해가지고 갔었고 올해 4월에는 국회의원들이 갔죠. 네.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방문을 해서 여기가 이제 그 후타바 그 아까 그 전시장이 있는데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높은 그 10m짜리 방파제라고 해야 방파제라 해야 되겠죠? 네. 되나요? 예, 그거를 설치해 놓고 바람도 세고 국회의원들이 저기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시찰을 한 거죠. 결국은 발전소는 못 가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원래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본이 못 들어갔죠. 반대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는 못 가고 대신에 저기서 이제 쭉 그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왔어요. 네. 이분이 이제 다태시 의원이에요. 다태시 의원인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방사선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후유증이라 하면 어떤 후유증이라는 게 몸에 뭐 이런 게 아니면 나오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무기력증 이런 방사선 후유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자꾸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물으시는데 왜 그 방사선이 나오면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일단 방사선이 나오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그 양은 적을지라도 이 우리 세포핵이 손상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이제 교체하고 수선하는 거죠.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단 방사선을 받으면은 무조건 막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구토증이 나기도 하고 어지럼증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세포가 막 다시 복원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그거는 상당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 30년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즉발성에 가까운.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런 자식을 둔 부모라면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언젠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20년, 30년 가면은. 근데 그걸 미리 걱정하고 막는 게 맞다.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아닐 것이고, 국회의원 아닐 것이고, 뭐 시장, 도지사 아닐 겁니다. 일본도 다 바뀌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면 긴뉴 탐사 쪽에서 저 적극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데 조르세티라고 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가지고 IAEA가 돈 받고 보고서를 썼고 사전 유출해서 최종 보고서 제출 전에 이미 일본 정부의 검토를 받았고 이게 뇌물거래용이라는 그런 그 의구심이 든다 의심을 제기를 하고 대비 문건도 막 입수해가지고 IAEA 보고서 발표 후에 핵 폐수를 투기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이걸 공개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이제 돼 있었고 특히 중국 CCTV 관영통신 이런 데서 받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뭐 반영은 안 됐어요. 좀 아쉽지만 교수님도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예 사무총장한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게 특히 그 중에 그 10개 국가, 11개 국가인가? 11개 국가의 전문가들 그 팀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토론을 하기를 희망을 했었죠. 그분들이 진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I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당신네들이 썼냐, 검토를 했냐, 어떤 의견을 제출을 했냐, 그대로 보고서가 나온 거냐, 진짜 마인드는 어떤 거냐, 허심탄회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뭐 그냥 넘어갔죠. 그렇죠. 그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었으니까 네, 봉쇄돼 보고서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만약에 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각색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린 이런 국제적인 보고서, 그리고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뒤에 부록으로 잔뜩 토론 내용들,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원천적으로 봉쇄됐고, 거기에는 아마도 사무총장이 어딘가로부터 외압을 받았든지 아니면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여러 해 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부록이 본문보다 더 두툼하거든요. 거기는 아주 토론, 열린 토론이죠.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그게 또 반영이 되고, 그래야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과정도 없이 불쑥 나와버렸고, 그래서 아마 조금 창피했던지 final이란 말은 아직도 안 쓰는 건 comprehensive,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총장도 이제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조심했겠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자가 사실 6월 말로 돼 있었는데 6월 말 전에 한 달쯤 전에 이미 초안이 제출이 돼서 검토를 네. 받았는데,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해서 이게 제출이 되잖아요. 네. 그때 이미 또 100만 유로를 또 얘기를 했다는 설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랙머니다 이렇게 다들 그렇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소지가 다분하고 네. 참 냄새가 나죠, 사실은. 예. 그때 이제 또 교수님께서 아주 크리티컬한 롤을 또 해주셨습니다. 국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핵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 핵연료가 용융되는 그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거를 그대로 방송을 하고, 오염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걸 또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가지고 네. 같이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됐고,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네. 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도 또 하고. 네.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요. 제일 큽니다, 진짜. 그러게요. 예, 저 세미나한 사진 제일 크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문사 미들레에서 이걸 또 세 사람을 좌담회를 또 하고, 네. 여기는 길거리 강연, 그다음에 백도명 교수님하고 최무영 교수님이 네. 또 이제 방송에서, 더 탐사 예. 방송에서 직접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를 했던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지상파에 그냥 끌려다녔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디베이트를 붙이더라고요. 디베이트를 붙이고, 교수님도 몇 번 불려 나갔죠. 그러다가 몇 이제 번이 우리 아니죠, 이 대표께 또 저에게 바톤을 건네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숨고르기 하느라고요. 똑같은 말 뭐 똑같아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톤을 거치게 되면은 서로 좀 배우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도 빨랫줄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우려하는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 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버려도 괜찮다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뻔한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예. 그쪽은 인재 DB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나오고, 우리는 인재 DB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올해는 뉴스공장 또 이렇게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고, 어떤 측면에서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후쿠시마 SMR 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전문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옥스퍼드대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와가지고 먹어도 된다. 네. 그러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명서를 때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늘 우울하고 슬프고 그랬었는데 좀 재미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오랜만에 좀 웃었습니다. 하도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제가 옥스퍼드 대학 그냥 놀러 갔을 때 방에 간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썼었어요. 전에 방송 관련 책인데. 앨리슨 교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방에 갔다가 뭐 이분 정년 퇴임했으니까 한번 뵐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문은 잠겨 있더라고요. 그냥 거미들도 좀 쳐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알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면식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충격적이었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웃었죠. 네. 그래서 이 석학의 석이 돌석인가 보다 바위인가 보다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래서 당당하게 본국으로 또 휙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죽으신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한번 토론하십시다 하고 KBS 누구죠? 제안하셨죠, 참. 홍사훈 기자.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한참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4시간 전인가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는 거 저 뭐 알다시피 무슨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저는 사실만 가지고 했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죠. 언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건 누군가가 기획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요구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불려간 아니죠. 자리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성 원전 수소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조만간 한번 좀 같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안전과 미래 첫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섭 예. 안전 우와. 전망대 원자력 안전 전망대 Atomic Energy Safety Outlook Post 그대로 이섭이죠. 포털이 아니고 포스트인가요? 포스트 좋고 포털도 좋고 포스트네. 다 좋아요. 포스트네. 포스트가 더 좋죠. 전망대 포스트. 말 그대로 네, 맞네요. 직역하면은요. 그래서 좀 전망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시나이까? 를 묻고 싶어요. 뭐 긴급 사항이나 네. 현안 사항이 갑자기 도출되고 어떤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계가 진짜 혈세를 어마어마하게 투입하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부가 국회가 못 막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의도에서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나타날 필요가 없었겠지만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3, 제4의 세력이 있어야 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방송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다른 기회로 하게 됐지만은 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술, 그다음에 휴머놀로지 인문, 그리고 이콜로지, 그리고 right advocates 전부 하면 이제 테라가 될 텐데 그것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거기서는 정말로 윤리적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더 사이언티스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시작돼서 사실 집단화 돼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원자력은 국가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개발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어요. 시민 감시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이 어떤 독점 기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정부나 국회가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영역에서 시민 전문가에 의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가 필요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중과부적이죠. 사실은 일당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당 100도 부족하고 일당 1,000원 좀 그렇지만 500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사예요. 미국이 왜 쓰리마일도 있었지만은 원자력이 폐망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지능과 규제가 같은 쪽에 있었다는 거죠. 일본 후쿠시마 규제와 지능이 같은 쪽에 있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 시청자분 그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됩니다. 선진된 그런 그 규제 문화죠. 그 안에서 건전한 원자력이 태어날 수가 있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이걸로 죽어야죠. 폐기물 처리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사실 자체 비용으로 충당한 활동비를 자체 비용으로 쭉 해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원자력 묵시록 X-파일 이거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더 탐사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서포트를 받게 됐는데 시민들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가 활동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데 어디 가서 뭐 사업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색깔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된 일이겠죠. 순수하게 정부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은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 비용을 받으면 사업자한테 돈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받든 정부 R&D를 하든 뭘 하든 전부 사업자의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일체 관여 안 하고 시민들이 우리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9차 원자력 안전상 시상자가 예정자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장군현 전 킨스 노조 지부장께서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의정 활동입니다.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양희원영 의원, 어기구 의원 이렇게 네 분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조원일 기자 뉴스타파에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는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이 정도 선정이 됐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명 정도 더 명단을 추가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원자력 안전감시 전문가 활동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회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고요. 회비를 저희들이 진짜 전문가 활동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활동하는데 장비를 또 추가를 했고 그다음 벽장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벽장을 꾸며가지고 배경이 좀 잘 나오게 이렇게 좀 생각도 갖고 있고 교수님 책장도 좀 갖다 놓으시고 필요하면 책장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책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어쩌도 뭐 갖다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이렇게 해서 좀 배경을 좀 잘 꾸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또 서울과 대전이 주로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좀 잘해서 어디 있더라도 방송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게 그렇죠. 서울하고 대전 중간에서도 할 수 있게 그런 순발력.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방송 채널의 그 생명이고 또 저기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특정 조직과 기관처럼 이렇게 운영되다기보다는 좀 네트워킹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 그 시민단체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네트워크 형태로 가고 있고 이제 주로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더 왕성한 활동을 내년부터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뭐 왕성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욕심이긴 하지만 그 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그 제 지인들 그러니까 밖에 뭐 유럽, 해외. 일본 그렇죠. 해외죠. 그 외에 미국, 캐나다, 뭐 남미에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 그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미망처럼 웹이죠 일종의 구축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또 저기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그 녹슬어버린 외국어 실력도 다시 한번 닦고요. 한때는 우리말보다 더 잘했는데 요즘은 이제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살리고 저 지인들하고도 저기 하고 그리고 보통 그 이제 퇴임하고 저기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파일린 위원장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의 그 뭐 저기 메르켈 총리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저기 네트워킹을 한번 국제적으로 일단 이 그 안전이라 하면 물론 신토불이이긴 하지만은 이걸 제대로 보려면은 해외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격조를 좀 많이 높여가면서 물론 지금도 좋은 저기 단체이긴 하지만 한두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예, 국제적인 또 네트워킹까지 확대를 해서 네. 이렇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국내에도 상당한 그 저기 뭐랄까요 저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들만 보고 꿋꿋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이제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보다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전이라면 늘 그 신토불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토불이이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보는 눈이 필요하죠. 저도 이제 그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많이 다녔을 때 그때 느꼈던 거 지금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 되어버린 거죠. 그때 그 저기 느낌 또 감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 10주년도 됐고 이제 11, 12, 20주년 갈 것이고 30주년 이렇게 30주년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렇죠? 매달 어쨌든 한 달에 간에. 한 번 정도는 그렇죠. 외국 전문가하고 이런 국제적인 회의를 그렇죠.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녹화를 하되 맞아요. 거기에 자막 처리를 해서 충분히 시청자 가능할 여러분들 것 충분히 같아요. 볼 수 있게. 사실 지난번에 그 네. 더 탐사 시절에도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정상 하지 못했는데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뭐 저기 영어로 예. 저기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실시간으로 예, 하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멋진 성탄 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원자력 안정화물에 지금까지 봐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잘 봐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힘찬 새해를 예. 맞아서 또 나아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멋진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